조선 후기 나라의 기틀이 어지럽게 흔들리던 시대에 한 사람의 임금과 한 궁녀 사이에서 피어난 사랑이 있었다. 그 사랑은 화려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쉽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속 깊은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은은한 향기처럼 조용히 피어올랐다가 더욱 짙게 번져갔다. 바로 조선 제22대 임금 정조와 훗날 그의 후궁이 된 의빈 성씨의 이야기였다. 성씨는 평범한 신분의 딸로 태어났지만 마음씨가 고왔고 말투는 조용했으며 작은 일에도 쉽게 감동하곤 하던 섬세한 사람이었다. 어린 나이에 궁에 들어와 바느질과 정리를 맡는 나인으로 살아갔지만 언제나 근면했고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으려 늘 마음을 다해 행동했다. 그녀는 자신이 궁중의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일 뿐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정성을 다하며 살아가려 했다. 그러던 어느 봄날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는 사건이 찾아왔다. 세자가 된 정조는 늘 책을 가까이 했고 혼란스러운 조정 속에서도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굳은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다. 강직했지만 속은 누구보다 따뜻했고 남몰래 작은 것에도 마음을 쓰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그날도 그는 혼자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성씨는 우연히 그 방에 차를 들이던 나인으로 불려 들어갔다. 그녀는 임금 앞에서 눈을 맞추지 않았다. 시선은 낮게 내려가 있었지만 떨림 없이 차를 놓고 발을 물러섰다. 정조는 이상하게도 그 순간 눈길이 자연스레 그녀에게 머물렀다. 작은 움직임에도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고 말 한마디 없었지만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 후로 그는 몇 번 더 그녀를 보게 되었고 매번 낯설었지만 편안한 감정에 스스로도 놀라곤 했다. 왕의 자리까지 바라보고 있던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허락할 수 없었지만 성씨 앞에서는 경계심이 조금씩 벗겨지는 것 같았다. 성씨 역시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세자를 모시는 일이 긴장될 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눈빛이 품은 따뜻함을 보았고 가속의 고단함까지 자연스레 읽혀졌다. 그녀는 감히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붙잡을 수 없는 가장 깊고도 크다고 했던가 금으로 둘러싸도 우러나는 그 감정은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에게 천천히 그러나 깊게 끌려 들어갔다. 정조가 왕위에 오른 뒤에도 두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왕이 되어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치열한 날들을 보내던 정조에게 성씨, 그녀가 건네주는 따뜻한 차 한 잔은 정조에게 다시 새 힘이 솟아오르게 하는 보약과도 같았다. 바람이 차다고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얇은 겉옷 한 벌, 혹은 말없이 옆에서 웃음으로 대신하는 그 지혜로움, 어떤 해답보다도 성씨의 따스한 존재 자체만으로도 정조는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고 다시 나라를 돌아볼 힘을 얻었었다. 모든 순간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깊은 사랑의 결이 충분히 흘렸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그렇게 성씨와 정조의 애틋한 사랑은 초가 동네 처녀 총각처럼 숨죽이듯이 조심스레 쌓여가고 있었다. 정조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다. 그녀를 후궁으로 맞이함에 있어서 성씨의 어떤 나약함도 결함이 될 수가 없었다. 의빈이 된 성씨는 마치 정조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듯이 조용히 왕의 곁에 머물렀다. 임금의 총애를 받는다는 것은 기쁨이기에 앞서 무거운 부담임을 잘 알았기에 몸과 마음을 단단히 했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겸손히 또 소중히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궁궐의 대신들이나 윗분들의 지휘자들 앞에 서는 날에는 서로를 엄중히 대하였고 또한 감히 아랫사람들이 소홀히 여기지 못하도록 서로를 더욱 존경하며 예우를 갖추었는데
마치 귀한 보석을 대하듯 하였다. 그런 와중에도 정조는 틈틈이 그녀의 손을 잡거나 잠시나마 짧은 대화를 나누는 순간들을 가지면서 사랑을 더 애틋이 하였는데 그 시간들이 오히려 큰 위로가 되었으며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었다. 그리하니 왕의 용안이 날로 더 밝고 맑았으며 행복함이 저미는 옷깃까지 흘러넘쳤다. 그러던 어느 해 성씨는 아들을 낳았다. 정조에게 자식은 누구보다 간절한 존재였다. 어릴 적부터 뒤주에 갇혀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이야기는 그의 가슴에 씻겨지지 못할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고 그 상처는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려야 한다는 불타는 의지가 되어 평생을 지배했다. 그런 정조가 자신의 피를 이은 아들 문효세자에게 품은 애정은 누구도 말릴 수 없을 정도였다. 그는 아이를 볼 때마다 미소가 먼저 번졌고 아기의 손을 보고 기뻐했으며 발을 보며 신기하여 했고 마치 개구쟁이 어린아이들처럼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었다. 성씨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더없이 행복한 마음에 눈시울을 붉히곤 했다. 하지만 하늘은 그들의 행복을 길게 허락하지 않았다. 아기 세자는 돌을 넘기기 전 병을 얻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정조는 자신이 평생 겪어온 모든 고통보다 더한 절망을 느꼈다.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어린 아들 앞에서는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의 아버지로 사랑하려 했었건만 그 충격의 슬픔은 어떤 것으로도 대처할 수가 없었다. 그는 밤새 아이가 누워있던 자리를 떠나지 못했고 성씨는 그 곁에서 감히 한마디의 위로조차 건넬 수 없었다. 사실 의빈 성씨의 마음은 정조보다 더 깊은 어미의 상처가 가슴속에 쌓아가고 있음에도 정조에게 미안한 마음에 그 사실을 전할 수도 없었다. 오직 정조에게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잃어버리게 했다는 그 충격 속에서 자신만의 잘못이라고 자책했고 정조만을 더 많이 걱정했던 것이다. 그렇게 날이 갈수록 아들의 죽음은 의빈성 씨의 몸과 마음에 깊은 병을 남겼다. 한동안 병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던 그녀는 또다시 점점 기운을 잃어갔고 자기 탓이라는 죄책감에 빠져 스스로를 책망했다. 정조는 하루도 빠짐없이 그녀를 찾아가 손을 잡고 그대의 잘못이 아니다. 나도 그대도 우리 누구도 잘못이 없다고 다독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깃든 어둠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정조는 의빈마저 잃을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왕의 위치에서도 최선을 다해 돌아보았다. 그러함에도 성씨는 결국 젊은 나이로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다. 그녀가 떠난 날 정조는 왕의 위엄을 잃은 채 방 안에 홀로 앉아 오랜 시간 말없이 울었다고 전해진다. 누구보다 강해야 했던 임금이지만 자식을 잃고 사랑하는 여인을 잃은 그 순간들만큼은 한낱 슬픔 많은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가 살아있을 때 함께 걸어다니며 바라보던 궁궐의 한켠에 그녀를 위한 특별한 장소를 마련해 달라고 명했다고 한다. 생전에 좋아하던 꽃나무를 심어 해마다 그 꽃을 보며 그녀를 떠올렸다고 전해온다. 세월은 흘러 조정의 일은 계속되었고 나라는 그의 강한 의지 속에서 재정비되었다. 그러나 정조의 마음속에는 성씨가 남겨놓은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은 채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 그는 종종 혼이 잠깐 허공에 머무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무언가를 생각하곤 했는데 아마도 그때마다 성씨와 함께하면서 느꼈던 마치 시리던 손등에 살며시 들어와 머물었던 따뜻한 온기 같은 그런 그녀의 깊은 사랑을 그리고 아들과 함께했던 짧은 행복을 떠올렸을 것으로 여겨진다. 정조와 의빈 성씨, 이제 그분들의 실제 시간은 끝났지만 두 사람이 남긴 사랑은 오래도록 전설처럼 사람들 사이에 이어졌다. 화려하지 않았고 크게 드러난 적도 없으며 세상은 그들의 사랑을 단지
왕과 후궁의 흔한 이야기로만 볼 수도 있다. 그런데 마음 깊이 들여다보면 그 사랑은 누구보다 진실했고 잔잔하지만 깊었으며 서로를 온전히 위로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랑의 사람들이었다. 그 사랑은 마치 바람에 흔들려도 꺾이지 않는 한 송이 꽃처럼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향기만을 남기는 그런 사랑. 오늘도 조용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다시 피어나고 있어다.